경신일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신일주. 경신일주. 먼저 경신일주 설명하기 전에 댓글들이 종종 갑자국, 갑술국 이런 게 뭔가요?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고 갑신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묶음을 얘기를 해요. 갑자국 그러면 천간을 기준으로 갑자부터 계유까지 갑자, 울축, 병인, 종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에서 이 계유까지 해서 천간의 갑목이 개까지 해서 끝나는 것을 한 묶음으로 보고, 또 갑술국 그러면 갑술부터 을에 이렇게 쭉 가면서 개미까지 한 묶음을 이렇게 갑자국, 갑술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대운이라든지 세운이나 운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냥 60갑자를 저는 이제 나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제 하나의 그 이미지를 만들었거든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를 한 살, 그래서 한 살부터 10살까지 갑자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갑술국은 11살부터 20살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간의 기운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과 접하면서 깨달아가는 과정, 하나의 인격체가 완성되는 과정으로 생각하자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 갑자국부터 계속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해를 쉽게 하자 이런 생각에서 제가 갑자국하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갑자국은 뭔가요? 갑자국에 경신일주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의 묶음이다. 그냥 갑자부터 개해까지 천간의 기운 10개를 그냥 하나씩 묶어서 그룹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시작을 할게요. 경신일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천간의 경금 그러면 양의 기운을 정리해서 갈무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원한 가을바람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고요. 또 재련되지 않은 원석을 경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러난 가치보다는 내재되어 있는 무형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운, 그것이 경금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갑자국의 경금 그러면 오화를 만나서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서 뭔가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나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경금은 7번째 있는 거잖아요. 7살이 되었으니까 이제 유치원 들어가는 단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국의 경금은 오화를 만나서 활동하기 위한, 사회적인 활동을 잘하기 위한 시스템이 이런 거다라고 알게 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술국의 경금은 진토를 만나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단계, 그리고 갑신국의 경금은 인목을 만나서 성장에 필요한 것만 갖추자,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자 하는, 가지치기 하는 단계이고요. 갑오국의 경금 그러면 자수를 만나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고요. 갑진국의 이 경금은 술토를 만나서 쓸모없는 것들은 다 정리해서 창고에 집어넣어야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인국의 경금은 완성된 제도와 규칙을 적용하는 단계, 즉 원칙을 준수하고 융통성이 없는 모습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일주는 융통성이 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원칙, 준수, 융통성 없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지의 신금 그러면 이제 무분별한 성장을 끝내고 가을에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상상을 현실로 이뤄내는 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로는 원숭이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재주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국의 신금 그러면 임수를 만나서 넓은 세상의 지혜를 내가 접하게 되는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술국의 신금은 갑자국에서 얻었던 지식을 시스템화해서 재정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활동을 하지 않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신국의 신금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숙성시켰던 제도를 갑목을 만나서 새롭게 도전해보는, 시도해보는 그런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은 무모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갑오국의 신금 그러면 병화를 만나서
갑신국에서 이제 시도했던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맞춰서 이제 표현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진국의 신금 그러면 무토를 만나서 때와 장소에 맞는 제도, 규칙 등을 만들어가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인국의 신금 그러면 경금을 만나서 완성된 하나의 규칙을 가지게 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한 양의 기운을 정리하는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경금과 결실을 맺어가는 가을의 기운인 신금을 만났기 때문에 원칙과 규칙을 준수하게 되는 그런 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필요한 것들 또는 효율적인 것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의 극대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자신이 정한 규칙이 틀어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규칙을 어기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금은 강한 기운이잖아요. 숙살지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경신일주이라면 어른처럼 행동한다거나 들뜨기보다는 차분한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융통성이 좀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신중에 임수가 있잖아요. 임수는 식상이잖아요. 식상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게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이 융통성조차도 정해진 규칙 안에서의 허용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해진 규칙 안에서의 융통성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승자의 아량, 이긴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갖춘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칫 오만해 보일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승자의 아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육친적으로는 이제 비견을 뒀다 그러는 것은 너와 내가 동일하다라는 관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도 동등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신금은 숙살지기, 경금도 숙살지기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아무나 만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좀 사람을 사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은 까칠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경금이나 신금 자체가 신뢰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규칙이라든지. 그리고 경금은 의리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의리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을 많이 사귀지는 않지만 한번 사귀게 되면 오래 가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리를 지키는 그리고 신뢰가 있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딜 가나 책임감이 있다. 의리, 책임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조금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재미가 없습니다. 융통성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신뢰는 가지만 재미는 없어요. 다만 사람을 많이 알게 되면 이 사람을 많이 알게 되면 그런 거 있죠. 허용 범위 내에서의 융통성 그랬잖아요. 이거 아재 개그 좀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배우자 운에 있어서는 일지의 비견 그랬으니 너와 내가 동등하다라는 인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사람을 주로 만난다거나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을 수 있어요. 주로 동갑내기를 만난다거나 한두 살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친구처럼 지내는 거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남자들의 특성, 내조를 바라잖아요. 친구처럼 지내서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조해주기를 원하는 남자,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 동등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부공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고 친구처럼 생각했으니 네가 한 만큼 나도 할게, 가사일은 분담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부부관계가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좀 힘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착한 여자 만나면 이해해 줄 수 있고, 여자도 물론 착한 남자 만나는 게 좋고요. 어린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아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귀엽게 보여질 수 있으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신중의 임수가 식상이잖아요. 식신이나 상관은 여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자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금이 일지 지장간에만 있으니까 여자의 마음을 잘 알지만 표현하지 않아요. 알긴 알지만 해주지 않습니다 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경신일주 남자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배우자 운을 좋게 만들 수 있으나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 운이 나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일지에 식상이 있잖아요. 이것은 관을 극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남자를 나도 모르게 동등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도 모르게 남자를 무시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연하 만나는 거 괜찮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해주신다면 부부관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신일주 자체가 좀 강한 기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애교를 부리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이 흠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경신일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하고요.